4차 산업에 의해서 과학기술이 첨단 발전하게 되고, 과학기술이 첨단 발전하게 되면은 물론 사회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간이 이 행복이 증가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기증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4차 산업이 발전하는 디지털이 많이 발전한 이런 경우에 거기에 그 어두운 면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사회는 균형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의 갈등과 그리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 먼저 첨단 과학이 4차 기술혁명에 의해서, 예컨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과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의한 생산의 자동화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그리고 첨단 과학의 무기, 이와 같은 첨단 기술에 의해서 산업이 발달하게 될 때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파스티브한 이런 면이 되겠지만은, 다른 한면으로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고용절벽이라고 하죠. 고용절벽은 자동화되는 기기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 다음에 유통도 아마존처럼 한 기업이 인터넷으로 값싼 물건을 팔기 때문에 우리 동네의 소매상이나 이런 그 소규모의 이런 유통은 고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게 되고,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처럼 그 전화를 걸면은 집에서 놀고 있는 자가용의 택시가 나온다. 그리고 다 요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택시의 운전사, 그 차량의 모습, 그리고 접근하는 이런 모습이 전부 보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그 집에 그 놀고 있는 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이런 소득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미국에 가보시면은 종래의 그 택시들은 거의 지금 소멸된 이런 상태로 돼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첨단 이런 과학기술이 반드시 인간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는 건강성과 건강의 회복력을 상실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신용이 2차적이고 신용이 좀 나쁜 이런 그 모기지를 갖다가 서브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의 이런 모기지를 몇 개를 또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새로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는 더 나쁜 이런 평가가 돼야 되는데, 평가 회사도 여기다 또 다시
트리플 A, 트리플 B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이걸 구입해서 나중에 이 중에 한 조그만 기업이 혹은 어떤 사람이 집값을 못 냈을 때 여기에 대한 연쇄적인 효과는 엄청난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간다. 이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의 위기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게 2008년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강타했고 그 결과 유럽의 복지국가는 13개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랑했던 이런 복지국가들이 다 폭삭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97년, 98년도에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쓰라리게 왔죠. 이런 경제 위기. 그리고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제 위기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사회 구조의 불균형이 오면은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경제 위기의 그 반복된 이런 현상이 결국은 사회의 균형성을 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 나라가 이런 그 균형적 처방과 균형성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경제 발전과 생태 지속, 그 다음에 소득의 배분, 그 사회적인 이런 그 건강성, 정치의 효율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발전의 목표는 물론 경제는 첨단 성장을 하고 기술 혁신하고 그리고 자원을 균형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생태를 지속하게 만들며 배분에 있어서는 기초 보장을 하고 고용 결벽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회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사회가 돼서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고 정치는 책임 정치가 되고 그리고 이런 책임 정치를 시민이 선택할 때 거기에 그 부정이 없이 자유스러운 이런 선택이 된 정치의 효율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 사회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제너러티브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이 앞에 얘기한 대로 병리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의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 다음에 저생산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첨단 위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자동화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오히려 국민 소득이 이 총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은 개별 이런 유통 구조가 소매는 고사하고 택시업자는 일자리를 잃고 동네 이런 조그만 가게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소득이 배분이 골고루 되지 못한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사회가 병리 현상으로 병들게 되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플라스틱 쓴다, 무슨 뭐 화학제품 쓴다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런 논리에 의해서 복지로 퍼지기 때문에 적자는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조를 형성하는 대기업 대노조들은 비정규직을 밀어내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면 젊은 사람도 자살이 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사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시민도 여기에 결탁해서 타락하고 자기의 조그만 이익에 의해서 부정부패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 갈등을 해서 데모하고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사회가 디제너러티브한 이런 병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병리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적정한 목표를 두고 균형성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각국의 비교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10점 만점의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면 경제 발전에서 한국은 적정 효율 면에서 6점, 미국은 9점이라 그러면 일본은 한 7점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GN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성장률을 그 측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의 경우도 미국이 9라고 하면 일본은 8, 한국 한 6쯤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 환경도 미국은 8, 일본은 5. 그 다음에 그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보면은 배분이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효율적인 정치입니다. 근데 미국은 싸우면서도 이 국익 추진하는 이 정도가 9점, 일본 7. 그 다음에 타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한국은 굉장히 심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평가해보면 한국은 18점, 미국은 24점, 일본은 22점. 즉 균형성 지수가 이렇게 돼서 사회 발전의 발전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전 지표로 보면은 경제 성장과 기술 수준 플러스 삶의 질인 소득 분배 행복 지수, 이와 같이 해서 D라고 하는 욕구 수준을 볼 때 미국 24, 일본은 22, 한국은 18로 각국의 발전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각국의 발전 수준과 이런 그 첨단 발전, 경제 위기가 균형 회복력이 얼마만큼 센시티브하게 잘 되느냐 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